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결과는 달랐죠?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어제 장이 얼마나 조정을 받을까? 그리스도, 중국도 대외 악재, 쌍끌이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이 결과적으로 올랐죠? 어제 2120선 정도 중반에서 출발하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면서 출발하네 했었는데 중국장이 시작되고 장 마감까지 지수를 지켜본 결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상승세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놀랄 노자죠. 지난해 말만 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냐? 미국이 급락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오른다? 네, 우리만 소외됐던 시장이 정말 작년 말의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판이 많이 바뀌고 우리 시장은 장중 조정으로 이 모든 악재를 소화할 정도로 유동성은 강하고 실적 또한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올라서 2140을 사수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제 장중에 단 한 번도 700선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 장 초반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물 매수 그리고 현물도 10거래일 연속 폭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이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것이 역시 똑같은 고민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대림산업의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어제 화학주가 그랬듯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시고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누죠.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 주목 포인트부터 짚어보죠.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우리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중국발 훈풍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그리스발 좀 우려가 좀 나타나는 했지만은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도 예전부터 좀 내성이 생겼는지 사실 이런 악재에는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호재거리가 좀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추가 자금 유입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도 반영이 됐겠지만 중국발 훈풍의 유동성이 더 보강이 될 거다. 오현진 멘토님요? 네, 시장이 역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의 위험자산 선호 추세 확대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시장도 뭐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1일) 우리 장 오프닝벨이 울리면서 개장을 했지요. 자, 미국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뒤늦게지만 중국발 경기 부양 호재를 끌어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 장은 이 같은 호재를 다 끌어다 썼고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개별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를 같이 연관지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개장가부터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현재 이제 선물 지수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 0.13%가량 좀 상승한 269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워낙에 좋은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한 차례 좀 매물대로 좀 강하게 작용을 했었던 260선을 좀 어느 정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270선까지도 좀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0.2%가량 상승한 215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그리스 우려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세 이런 기대감이 워낙에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 0.8%가량 상승한 712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좀 700선 위에 좀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워낙에 조금 단기간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그 조정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지수의 경우는 좀 워낙 좀 지금 현재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 1,080원 이 부근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지금 봤을 때는 한 1,080원 부분에 워낙에 좀 강한 그 지지라인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1,080원대 부근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4월 21일 화요일자에서 드디어 코스피가 2100선 넘은 이후에 계속 10포인트씩 올라왔었는데 2150을 넘기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이 개인의 나홀로 매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장한 지 2분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일단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 2150선도 돌파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업종별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림산업의 호실적 덕분인가요? 건설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오늘 시장 상승 출발한 가운데 업종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증권주가 1.99% 단연 네.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관련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증가라든지 거래대금 증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종목별로는 이제 유한타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대우증권,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선주의 강세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주가 많이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못 올랐었기 때문에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배당 확대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는 배당을 조금 더 줬었던 우선주는 배당이 더 크게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주가 전반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의약품 업종도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LW 준해신의학이 1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동성제약 연속적인 반등세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에 한미약품 급등했었던 종목 등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주 사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전의 제약과 바이오주가 아닙니다. 실적이 동반되면서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감, 구조적인 성장 추세에 진입했다.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제약주를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건설주도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역시 상위권에 랭크된 대림산업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부담이 해소되었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엄청 잘 나온 실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기존의 기대치가 워낙에 낮았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족시키지 않았냐. 아무래도 국내 주택 부분이 회복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일 3%대, 4%대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상승세를 지켜보는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중에서는 화학과 제약주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화학이 호실적을 내면서 화학주가 동반 급등 랠리를 펼쳤었고 역시 리스크 선호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역시 유통주는 강한 모습입니다. 1%대 반등. 최근에 정말 소리 없이 올라오고 있는 게 유통 분야 섹터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다시 한번 2150을 밟고 있는 코스피 덕에 증권주가 재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침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수급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한 2분 정도 개장 직후에는 개인만 샀었는데 외국인의 흐름까지 우리 김진경 연구원님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개장 초반 좀 수급 흐름은 사실은 좀 예상보다 썩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390억 원 정도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동반 매도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 초반인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이 장 초반에 좀 그동안에 매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후반에 이어서 다시 매수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로 꼭 한번 좀 흐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현재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와 주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에 대한 수급 흐름을 썩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업종별로 좀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화학주가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화학주의 경우는 어제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이 현재 좀 100억 원대 매도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기관에서는 58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섬유의복 업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섬유의복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이 현재 좀 50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건설업종은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업종의 경우는 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현재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 동반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좀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변동성이 없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한 외국인만 8억 원대의 좀 매수가
주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외국인으로 좀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의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좀 매수세로 설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도 좀 매도로 일관할지 여부를 좀 장 막판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710선을 넘기고 있고 코스피가 조금 전에 개장과 동시에 2150선을 돌파시켜 줬었던 아침인데요. 달러원 출발 상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듣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3개월의 최저치 달러는 오늘은 1080원대 뚫으면서 출발한다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10전이 상승한 1083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82원 50전과 1083원 5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83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위험 거래가 증가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장에서는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공매도 허용 소식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 하락이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에 단행된 중국의 지지율 인하가 아시아장을 거쳐 뉴욕장에서도 반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상황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유럽과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위험 거래 증가가 미 국제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이는 달러화의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거래 증가와는 별개로 그리스 디폴트 우려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데 영향을 주었고요. 이런 단원 통화상의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단기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달러 N의 경우 118.51에서부터 반등해 119.43엔까지 상승했고요. 최근 박스권의 하단으로부터의 지지를 강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유로달러의 경우 역시 1.0850달러의 저항을 받아 하락하면서 달러화의 유로화에 대한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서울시장에서 1079원 20전의 장을 마감했습니다만 1080원대로 다시 반등하면서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여지고요. 1080원 지지선이 일시적으로 하향 돌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러원은 미 국채 수익률과 이에 따른 달러 N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박스권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1084원에서 1095원 사이의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1080원에서 1100원 사이에 좀 더 확장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요.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지나가는 1082원 70전 위에서 주로 거래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상황에서 달러화에는 저가 매수 세력들이 좀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재료를 작용하면서 달러화의 추가 강세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80원에서 1086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됩니다. 네, 좀 더 넓은 박스권의 범위를 전체적으로는 잡아보셨네요. 1100원대까지 예상하셨고 엔화, 미 국채 수익률, 그리고 달러 강세와 더불어 유가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는지도 같이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돌발 종목 여러 종목 보이네요. 첫 번째는 대림산업 들여다보겠습니다. 1분기 후 실적 발표했는데 유화 부문이 좋아졌는지 주택 부문이 좋아졌는지 부문별 실적의 개선도를 알아야 사실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림산업 실적 리뷰 들어보고요.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본주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한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가구 공룡이라고 하는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샘의 실적이 좋았다. 의미심장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림산업 및 건설주 한샘 분석은
분석은 김진경 연구원님이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는 호실적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강세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림산업도 마찬가지로 좀 1분기에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컨시스턴스에 웃돈 좀 1분기에 실적을 좀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사실 4분기 정도에는 대림산업이 굉장히 좀 대규모적인 어닝 쇼크로 좀 기록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리고 흑자 전환까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림산업의 경우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대림산업에서 가장 실적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해외 부분이었습니다. 해외 수주가 작년에 상당히 좀 부진한 기록을 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에는 굉장히 큰 직격탄으로 좀 미친 영향이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좀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이제 긍정적인 소식으로 일단 부동산 이제 정책이 좀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주택 거래량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 주택 사업 부분에도 상당히 큰 좀 어떤 수혜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서부터 이제 주택 거래량 이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라면은 2분기, 3분기까지도 충분히 이런 분위기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간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건설주에는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림산업도 그렇고 건설주 모두 다 한 2분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크게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로 해외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수주 부분도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되는 모습도 지켜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건설주 가운데 탑픽은 뭐로 보세요? 저는 건설주 가운데 탑픽은 바로 대림산업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림산업 뭐 GS 건설이라든지 좀 여러 큰 대형 건설사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그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사실 대림산업을 제가 탑픽으로 꼽는 이유는 좀 아무래도 기술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림산업의 좀 일봉을 좀 살펴보신다면요. 네. 사실은 이제 68,000원대 부근에서 워낙에 좀 큰 매물대로 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매물대를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상당히 좀 안정적인 우상향 형태를 좀 그려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상승세를 그려 나가면서까지도 한 번도 21선은 한 11선 그리고 21선은 좀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어떤 좀 한 21선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2분기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봉상에 좀 가장 크게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주선을 좀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20주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좀 길게 본다면은 그래도 99,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으로 좀 탑픽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은 건설주 탑픽으로 뭘 보시는지 똑같이 대림산업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주택 부분에 그 좀 핀트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 주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우건설 정도를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이제 대림사업과 대우건설 두 종목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중소형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 대비해서 흐름이 훨씬 더 좋았는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해외 모멘텀보단 국내 모멘텀을 아주 강하게 어떻게 보면 전부 받는 업종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가 강했고 국내 주택 시장의 훈풍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대우건설이나 이제 뭐 현대산업에 좀 모멘텀이 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럼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조금 길게 본다면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목표가는?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금 8,92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상승 추세는 일단 한 번도 무너뜨리지는 않고 않았죠. 있어요. 물론 예. 다른 건설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주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올라가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1차적으로는 전 고점 부근이겠네요. 그래서 전 고점에 1,350원을 예. 기록했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샘도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뭐 추세가 좋았던 한샘인데 실적까지 좋게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중반대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한샘의 경우가 좀 이케아가 이제 한국 진출 시장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샘의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 개선에 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한샘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가구라기보다는 좀 인테리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예. 사실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조금 그 주택에 새로 이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상당히 좀 인테리어에 관심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좀 매출을 시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단 뭐 주택 거래도 뭐 그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좀 이런 건설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의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에 본다면은 외형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일봉상에서 본다면 거의 한 18만 원대 부분에서 좀 크게 좀 매물대를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강하게 돌파를 한 상황이고 또한 가장 긍정적인 지금 바로 위에 어떤 좀 저항 라인이 좀 없다는 점입니다. 네.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다가도 한 11선 부분에서 재차 좀 반등이 금방 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11선까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금방 내 좀 반등이 나올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제 21선으로 좀 라인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한샘의 경우는 충분히 지금도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샘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 편하게 그야말로 추세 매매 하실 수 있겠다 싶은데 21선만 이탈 안 하면 쭉 갖고 계시면 좋겠네요.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포스코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LG 생활건강도 요즘에 흐름이 정말 좋은데 역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습니다. 두 종목 미리 한번 저희가 실적을 알아보고 현재 주가 흐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멘토님. 네, 포스코 같은 경우 일단 잠정 실적 영업이익 8,500억 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증권사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군이고 또 요즘에 1분기 호실적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된 종목 자체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좀 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포스코 하면 이제 또 워렌 버핏이 바로 또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 그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서 크게 한번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네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업황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철강 수출 자체가 약간은 좀 위축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하게 판매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의 실적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쌍용차의 티볼리가 상당히 잘 팔립니다. 근데 포스코가 이 쌍용차 티볼리에 상당량의 철강을 공급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1분기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되겠지만 2분기부터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이제 철강주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철강이 많이 쓰이는 업종, 전방 산업이 잘 나가면 철강주는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선, 자동차, 건설의 업황이 어떠냐만 보면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무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살아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해운 업황의 개선만 나타난다면 역시 건조도 수주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철강은 앞으로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네. 점진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테니까 단기간에 빠른 반등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일단 23만 4,500원이 저점인데요. 최근에 상승 추세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일은 딱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포스코를 지금 관점에서 투자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면 현대제철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더 안정적인 수급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현대 하이스코어와의 이제 합병 이슈도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시너지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포스코보다는 상승 탄력에 있어서는 현대제철이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현 시점에서는 바닥을 잡고 상승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LG 생활건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만 원 돌파했네 드디어. 네, LG 생활건강 참 요즘에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 LG 생활건강은 사실 화장품만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뭐 화장품 말고는 다른 이슈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쵸, 완전히 예. 화장품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되고 이전에 비해서 화장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원래는 전체 매출에서 한 20%대밖에 차지를 안 했는데 네. 최근에 40%에서 45%까지 아마 올해는 5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생활건강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들 브랜드 후나 오이나 숨 같은 브랜드들 아마 집에 어머님들께서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한 네. 화장품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 뭐 라크베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예. 저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저는 이제 남자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화장품의 매출 역시 국내가 아니라 중국 부분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면세점에서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 1,600억 원 정도 기록할 것 같고 실적의 호조는 역시 화장품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 폭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올해에도 역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EPS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활용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네네. LG 생활건강은 실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화장품 부분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지금은 수급을 여전히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1차적인 목표가로 한 95만 원 정도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가 되면서 2150선 개장과 함께 돌파시켰는데 지금 살짝 하락 전환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외국인 쪽의 수급이 아주 강력해 보이지는 않네요. 이스트 소프트가 100% 무증했다는 소식에 점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흐름까지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중국 고령화 수혜, 원래 그런 테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떤 그 계기로 삼아 오늘 사흘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왜 이렇게 오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오늘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주사 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SK 관련주들도 저희가 뭐 다 우선주까지 SK 케미칼 오늘 또 급락한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제일모직 세 종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이스트 소프트 오늘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좀 상한가를 지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주당 한 주당 좀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좀 소식이 나와주셨는데요. 보편적으로 일단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 상당히 주가는 호재로 좀 작용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스트 소프트 오늘 무상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들고 있고요. 또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모바일 게임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가장 좀 기대가 높은 좀 섹터가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주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을 좀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이제 모바일 게임이 상당히 또 이제 보편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로 이제 게임을 한다면 온라인 게임이었지만은 요새는 사실 출근길에서도 좀 모바일 게임을 하고 퇴근길에서도 모바일 게임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모바일 게임 시대가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바일 게임주도 전망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일단은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어떤 좀 모바일 게임이 좀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또한 어떤 모바일 게임을 위해서 큰 좀 히트를 친다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좀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한 마당에 지금 현재로서는 소폭 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스트 소프트 단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 한 56,000원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전고점 부분인데 만약에 전고점마저도 강하게 좀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 좀 무서운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도 급등했었는데.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가 사실은 이런 임플란트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고령화 시대가 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크게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요즘 가장 크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바로 헬스케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소비 여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한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만큼 임플란트 시장 앞으로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신흥국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의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안정적인 좀 매출처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좀 매출을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좀 신사업에 대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오스테 임플란트 지금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의 경우가 워낙 한 거의 3거래 연속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신규 매수보다는 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손절 라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오스테 임플란트 손절 라인을 한 44,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유가 상당히 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의 경우는 현재로서 이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만 44,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모직 한번 보죠. 그렇죠. 제일모직의 경우가 아무래도 지주사 전환 기대감을 있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SK 그 CNC가 좀 아무래도 좀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지주사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얼마 전인데 또 루머가 돌아서 삼성 STS하고 같이 가더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루머는 루머일 뿐 아직까지는 시장 어떤 확정한 소식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루머로 인해서 섣불리 좀 진입을 했다가는 상당히 큰 피해가 좀 속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모직의 경우는 앞으로도 어떤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소식이라든지 그런 민감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사실 이제 기대감만으로만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은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확정된 소식이 아니라 이런 어떤 좀 변화스러운 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경우는 사실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조금 좁은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좀 도달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 수익실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를 하시라는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제일모직에 대해서 좀 신규 진입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 한 14만 원대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전환 기대감은 말 그대로 기대감인데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으니까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제일모직 전략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약속드린 대로 SK 얘기를 지금 몇 시죠? 9시 30분 막 지났지만 좀 짧지만 쉽게 얘기를 전략까지 드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SK가 SK CNC를 흡수합병했다고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럼 SK CNC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주식회사 SK로 같이 좀 주식이 합병이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내 종목 다 없어지나? 이게 합병 비율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주가는 오르고 있고요. SK 우선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케미칼은 급락하는데, 케미칼 얘기는 약간 뒤로 미루고 SK 합병과 관련돼서 실전 투자에 필요한 팁 좀 주시겠어요? 오멘토님. 네, 결론적으로 뭐 SK와 SK CNC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겠다. 뭐 합병 이후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와 SK CNC 합병에 의해서 오늘 올라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SK와 SK CNC가 합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너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SK는 지주회사고 SK CNC는 IT 서비스 회사인데 지주회사와 IT 서비스 회사가 합쳐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배 구조가 확실하게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K CNC가 확실한 SK그룹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번 합병을 기대로 신사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지 합병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별로 없다. 다만 SK CNC 같은 경우 IT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사물인터넷
인터넷이라든지 핀테크 부분에서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국내 IT 서비스 업체 중에서도 삼성 SDS 대비해서는 확실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SK와 SK C&C 합병 이후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SK그룹의 확실한 정점 회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정도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종목 모두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우선주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SK 우선주가 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SK 우선주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주가 가는 것 대비해서 우선주의 상승폭이 그동안 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 맞추기 측면에서 우선주가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SK와 SK C&C가 오르는 만큼 SK 우선주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 5% 정도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우려감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 본 사업도 물론 크게 좋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1분기에는 실적이 크게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관련 회사인 이제 SK 가스 같은 경우 실적 부진, 가스비 인하 이슈가 사실 상당히 큰 이슈였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담들도 반영될 것이다. 다만 2017년부터는 이런 투자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SK케미칼은 지금 그래도 급락 이후에는 밑꼬리를 달면서 다행이네요. 많이 낙폭을 만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장이 진행되면서 낙폭을 조금은 더 만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바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오늘 저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9,500원 이탈하지 않는 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홀딩한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 밖에도 오늘 코라오 홀딩스도 급등하고요. 특별히 한화케미칼이 수주 소식에 급등한다는 소식, 영원무역도 신규 자회사죠. 스캇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략을 좀 짜봐야 될 텐데 사실 어제 어떤 그 흐름이 오늘 아침에, 어제 예상했던 흐름이 오늘 아침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충분히 어제 또 급등하고 오늘 개장가도 2150선 위쪽이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143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여기서부터 전략과 수익 극대화의 전략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오늘은 외국인이 별로 안 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은 좀 예상 밖에도 외국인이 소폭의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조금 넓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좀 유동성 장세지지 않습니까?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자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가 이제 그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눈에서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게 보여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외국인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또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대가 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일단 자금들은 주식시장으로 좀 몰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조정은 그냥 단기적인 일시적인 조정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활발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도 2100선을 좀 어느 정도 좀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선은 위에 좀 안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코스닥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코스닥의 부분이 좀 워낙 좀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을 뿐 다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코스닥에 대해서도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 개인만이 좀 매수로 인해서 좀 지수를 이끌어왔긴 했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좀 상당히 높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또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높은 실적 개선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2분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넓게 본다면은 그래도 한 2,200선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사실 위험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이탈이 되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셨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뭐 2,231포인트 전고점까지도 갈 장이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뚜껑을 하나둘 열어보니까 실적 되죠. 뭐 여기저기서 안팎에서 돈 들어오죠. 돈 많죠. 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는가 그 방법을 좀 오멘토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증권, 제약, 바이오, 뭐 화학주 갖고 있다면 안 팔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안 파는 게 수익이 더 불어나는, 뭐 불안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멘토님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 그동안 강세를 주도했었던 중국 관련주나 제약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셀트리온이나 뭐 한미약품 같은 종목을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섹터군 중에서도 상승폭이 적었었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으려는 움직임,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순환매 흐름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따라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편하게 종목군들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대형 유통주라든지 기계주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흐름이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담아 가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의 힌트를 이제 더 드리자면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의 괴리가 심하게 벌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음식료 업종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빙그레나 농심 같은 종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런 갭 줄이기 과정을 조금씩 겪어 나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업종 내에서 많이 떨어졌던 빙그레 같은 종목들 관심 가지셔도 좋고요.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비철금속 업계 중에 고려아연은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영풍 같은 경우는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풍이 바닥권에서 조금씩은 고개를 드는 모습들, 수급도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좁히기 과정에서도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내 사실 뭐 주도적으로 잘 끌고 가는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 뒤늦게 키 맞추기 염두에 두고 매매해줘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오현준 멘토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팁을 하나둘 더 챙겨주시는데 시간이 더 많으면 얼마나 풍성한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강연에 가지실 예정이라고 이번 주말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동부증권 을지로 지점이고요. 2호선 을지로 입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전방 100m에 있으니까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5월 시장 전망과 수급주 매매법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오프라인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sell in May라고 하잖아요. 5월달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5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140선 중반, 코스닥은 710선에 정확히 걸려있네요. 증권사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은요, 전일에 산 종목은 차익 실현했으면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요, 그리스 그렉시트 우려감이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될 거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짝 순매도하고 있지만 매도 강도는 크지 않아요.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은요, 1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는요, 대외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가 됐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약간 불안정해 보인다 하셨네요. 네,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 지속이라는 의견 남겨주신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정영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랐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장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요. 네, 우선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에 그 그릭스 문제가 좀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좀 조정세를 좀 보였었지만 역시나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상당히 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견조한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악재로 나왔었던
어떤 그런 좀 그리스 문제라든지 이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시장이 충분히 좀 해소가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지난 주말에 또한 그 중국의 그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방어 차원에서 이제 지준율을 이제 1% 인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를 좀 단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글로벌 유동성 확장 기준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좀 중국의 지준율 이자 인하에 대한 그런 좀 호재인에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좀 외국인의 강한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동성 랠리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특히나 이제 올 연초부터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아주 공격적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외된 그 대형주 업종별로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 장세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대형주 쪽으로 소외된 업종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화학주들이 상당히 화학 업종이 급등을 했었는데 다음 타겟으로는 한 조선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바이오 제약,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지만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거품 논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소외돼 있었던 그 부품 업체들, 그 IT 부품이라든지 뭐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주 이러한 좀 소외된 그런 좀 실적 개선주들을 주목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후반에 그리스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때 조정 시에 사라는 얘기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거래소 지수와 지금 코스닥 등 시장 모두 다 계속해서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다소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출렁일 때마다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화학도 괜찮았지만 화학주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대형주 가운데 조선이 그다음 또 추가 상승 반등의 타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270을 어제 오늘 넘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270 얘기를 할 정도로 어제 시장 빠지지 않았었는데 267대가 무너지면 크게 한번 밀릴 것 같다 하셨잖아요. 오늘 그런 사태가 설마 벌어질까요? 일단 오늘까지는 좀 관망하는 장세가 좀 보여질 것 같고 오늘도 오전에 혹시 무너지게 되면은 강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텐데 오후에 만약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 물량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인 현재 선물 828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383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424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물량 살펴보면 개인 846계약 순매도, 외국인 680계약 순매도, 기관 2248계약 순매수 중이고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9267계약 순매수, 풋옵션 2623계약 순매도, 외국인 콜옵션 2404계약 순매도, 풋옵션 6381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7005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2814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오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자면 기존 이제 저항선 같은 경우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는 기존과 계속 동일하고 상승 1차 저항선이 270, 2차 저항선이 274.60, 하단 1차 지지선이 267, 하단 2차 지지선이 26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초가 움직임은 어제 시가로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기존과는 다른 하방 방향성을 보여주는 수급 움직임을 보여주며 아래로 좀 내려가는 양상이고 수급적인 방어 요소는 현재 개인
선물과 콜옵션에서 좀 매수이고 기관이 선물, 순매수 위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모두 지금 하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제까지는 코스피 200 지수 가격과 선물 가격 차이가 약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강한 컨텐코 시장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가격 차이가 약 0.5에서 0.7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대로 진행이 되면 조만간 백오레이션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하방 조정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는 하단 1차 지선이 267이 무너지면 하방 추세가 크게 좀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간방세를 유지하시던 분들도 특히나 오후에 가격이 무너지면 강하게 매도로 따라 붙으시는 게 유리하며 오후에 무너뜨릴 시에는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날 다시 돌파 트라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돌파 시에는 관방세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계속적인 270 가격 저항이 좀 눈에 띄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매도 위주의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수익 내시기에 좀 더 유리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언제나 선물시장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분인데요. 2부 마지막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특별히 마지막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석빈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강한 장이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고 계십니까? 근데 뭔가 강한 종목을 찾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래요. 가도 또 가고 눌려도 또 가고 살 수 없이 계속 가는 신고가 종목 가운데 따라잡을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저희가 잠시 후 11시부터 공개하려 합니다. 증시 탑5 시간 여러분들 많은 참여 그리고 시청 기다리겠고요. 그 가운데 오늘 종목 베스트 5 가운데 저희가 한 종목 토픽주도 꼽아드릴 예정이니까요. 11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